네, 영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 클릭 영주인입니다. 네, 오늘은 방금 영상으로 만나고 온 호수목장의 안희륜 대표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주가 좋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디 저기 알프스 하이디 소녀가 네, 온 것 같은 네 반갑습니다. 하이디입니다. 소백산 하이디. 아 그렇게 불리고 계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영주가 좋아 출연해 주셨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 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주시 상망동에서 호수 목장을 37년 동안 운영해온 이름은 안일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37년이나 되셨군요. 저만. 남편은 더 오래되었고. 그럼 역사가 굉장히 깊은 호수 목장이다, 그죠? 그렇죠. 역사를 쓰고 싶었어요. 자, 100년의 100년의 역사.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한 60년 남았습니다. 자, 클릭 영주인에서 이렇게 안일륜 대표님의 목장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저희가 또 스튜디오로 이렇게 모셨어요. 1987년도에 시집을 네. 오셨다면서요. 네, 오시자마자 이렇게 네. 목장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힘들지 않으셔서 그 젊은 시절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3일 만에요. 네. 약주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도 임신을 해서 네. 소 사료를 주고 때로는 뭐 그 시멘트 일을 직접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시멘트 독이 올라가지고 얼굴이 그야말로 누구 말 때나 네. 방티만해질 때도 있었고요. 이로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동안 그 낙농 역사를 겪어오면서 바게스 차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텐덤과 로봇을 겸하고 있는 그런 네. 시대로 와 있으니까 그야말로 역사를 쓰고 있는 거죠. 진짜 그 예전에는 다 수작업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거니까 그렇죠. 젊은 시절에 시집 오셔갖고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안 봐도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시집 오셨을 때 그때는 그 낙농 규모가 어느 정도 됐던 건가요? 그때는 차규 두수가요 10마리 정도였어요. 10마리. 네. 처음에 저희 남편이 시작할 때는 2마리였는데 그때는 1983년이었고 제가 결혼할 무렵에는 1987년이었는데 10마리 조금 넘었었어요. 그 사이에 벌써 이제 우리 남자 사장님께서 한 5배 정도 규모를 키워 놓으셨고 네. 시집 오셔서 이제 10마리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한 250여 마리의 소가 있는 대형 네. 목장이 됐다라고 들었고요. 네. 근데 한때는 또 500마리까지 키울 정도였다고 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절반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2010년에서부터 네네. 2011년 넘어오는 사이에 2010년 11월 달에 구제역이 터졌어요. 네. 그 와룡에서 시작해가지고 경상북도 일부를 갖다 초토화시킨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저희 집의 규모가 한 500두에 육박하는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그걸 겪고 나니까 이게 군지평에서 일어나는 밀지평에서 일어나는 전염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아. 사람도 많으면 전염병이 많이 돌듯이 이렇게 소들도 짐승들도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요즘 동물복지 얘기를 하죠. 그죠? 네. 동물복지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한 공간 안에 소가 작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들은 행복한 거죠. 쾌적하고. 넓은 집에 쾌적하게 살고. 네. 그 동물들도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럼 그 구제역 당시에 뭐 그 병에 걸려서 소들이 이렇게 죽어 나간 건 아니었고, 그런 원인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 두수를 줄였죠. 줄여 나가신 거네요. 자, 이렇게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살처분되는 그런 피해까지는 이제 벗어났다고 하셨지만 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어릴 때긴 하지만 뉴스 봤던 기억이 나요. 정말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거의 1, 2만 원? 만 원. 네. 네. 그 정도였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와, 지금까지 유지해 오시기까지 정말 힘드신 일이 많으셨겠어요. 많았죠. 네.
남편이 첫째 낙농이라는 걸 천직으로 사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자 보니 여기는 특히 유교적인 문화가 강한 곳이니 부인은 아녀자는 남편의 일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뜻을 따라야 네.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거는 한 업이잖아요. 그죠? 업이면 업에 대한 자존심도 사실 있었어요. 그 만원할 때 그때는 그 군이 휴게소에 가면 헐리드 커피? 네. 그 커피 한 잔이 그때가 3,500원 할 때였어요. 커피 한 잔. 그거 세 잔이면 송아지가 한 마리였던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된다. 제가 지금은 커피숍을 하지만 그때부터 그런 메이크 커피를 제가 사 마시지 않았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항상 뭐 100원. 지금은 500원이죠. 네. 그 500원 커피를 빼먹었을 정도.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자, 자존심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존심으로 진짜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호수 목장이 되신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었죠. 그 이후에 또 우유 커터제라는 게 또 생겼었잖아요. 또 생산량 할당제도 있었고 그때 또 낙농업가들이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잖아요. 뭐 네. 남은 우유는 그냥 뭐 다 버려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100원짜리 우유로 해가지고 커터 밖의 양은 100원짜리 우유로 해서 네. 납품을 했었어요. 근데 그 100원짜리 우유가 100원짜리의 사료를 먹이는 건 아니거든. 똑같은 비싼 사료를 먹여가지고 나가는데 단지 양이 남아도 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100원으로 나가는 거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100원짜리 우유 생산하면은 경영에 그야말로 치명적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낙농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에 그 소, 돼지, 닭 이런 것들이 네. 먹이는 그 사료는 우리나라에 1도 생산되지 않습니다. 100% 수입이에요. 네. 그 비싼 사료를 먹여서 100원짜리 우유를 생산하는 거 말도 안 되죠. 그건 정책의 부재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갑갑하게 이 일을 이어오셨을까 정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남은 우유가 버려지고 진짜 100원에 팔리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이렇게 호수 목장에 진짜 핫플로 만들어준 우리 요거트. 네. 그때부터 그러면 이 요거트를 대표님이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 전부터 하셨나요? 그 전에 2003년도에 제가 처음 해외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거기를 어디를 갔었냐면 일본에는 그때 여성 낙농가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를 가니 낙농가들이 집 목장 앞에다가 자판기를 두고 팔더라고요. 오, 자판기에다가 네, 자판기에다가 우유를 네. 이제 이렇게 발효된 건 아니지만 자판기를 두고 파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목장 유가공이 이제 농가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요구르트 하는 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갔다 와서. 그 일본 낙농가들은 그때는 이미 일본 낙농가들이 고령화 시대를 겪고 있었어요. 네. 그때 뭐 가보니까 70대 할매들이 자기네들이 연습한 것들을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참 감명 깊은 것도 있었고 배울 점도 되게 많았던 네. 그 연수였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일본의 그 선진 낙농을 배워 오셔서 이제 이렇게 가공품인 요거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신 것 같고, 그런데 이 영주 요거트가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다면서요? 네, 꽤 긴 시간이 네. 걸렸던 이유는 사실 이게 또 무슨 집을 짓고 기계를 들르고 할 때는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자본이 확보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 구제역도 있었고 사료 파동도 있었고 뭐 금융 위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 목장에 들어가는 그 가외돈들이 굉장히 더 많았어요. 경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네. 내가 배우고 있어도 그걸 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었던 거죠. 그 10년 동안 골방에서 그걸 하면서
다행스러웠던 그런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음. 이 발효라는 유가공품을 만드는 데 대해서 저 나름의 어떤 철학도 생겼고 또 이걸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기 네. 때문에 내가 이 음식을 대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 같은 것도 사실 생겼어요. 근데 그냥 허정 어떤 긴 시간이 10년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저인데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대표님이 애쓰시는 동안 우리 낙농 선배님이신 남편분께서는 네.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이렇게 요거트 개발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아니면 힘든데 뭘 그런 걸 해? 그러셨을까요? 본인은 밀어주고 싶었지만 경제적 여력이 안 돌아갔으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호수 목장 그러면 되게 뭐가 컸기 때문에 저 집에는 돈도 많고 뭐도 많은 것이 잘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고 보면 안 그렇거든요. 네. 해주고 싶었지만 해줄 수 없는 심정도 사실 힘들었을 거예요. 맨날 밤마다 뒷방에서 앉아가지고 남 다 자는데 낮에 시끄니 일하고 밤에 그걸 만들고 있는 게 보기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편으로서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저보다 좀 그 판매에 대해서는 돌격 앞으로가 하는 뜻이죠. 저는 그냥 만들면 열심히 만들겠다는 네. 생각을 하지만 남편은 열심히 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 사장님께서 열심히 만드시고 그걸 또 이제 남편분께서 판매하시는 쪽으로 또 열심히 힘을 보태고 계신 우리 호수 목장의 두 부부 사장님이십니다. 자, 영주 요거트 이렇게 만드시기까지 제일 공을 들였던 부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뭘까요? 뭐 맛인지, 뭐 친환경인지, 뭐 어떤 부분일까요? 뭐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친환경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우유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 원재료. 네. 원재료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 그 원재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기가 맑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 목장에는 나무도 많고 물도 그 나무가 물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수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는 나무를 엄청 많이 심어놨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영주 요거트는 무엇보다도 친환경. 그 친환경적이니까 건강하게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부석사 올라가는 길에 호수 목장이 있어요. 네. 부석사 놀러 갈 때마다 늘 우측편을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 띄는 게 바로 무인 판매되거든요. 처음 그거 발견했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게 그러셨구나. 무인 판매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냥 저거 들고 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놀랬던 적이 있는데 이 무인 판매대라는 마케팅이 또 호수 목장의 이름을 높이는 데 또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을 잘 믿으시나 봐. 어떻게 무인 판매대를 생각을 하셨어요?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점이요. 무엇을 들고 내 거 좀 팔아줘 하는 소리를 못해요. 만들기는 마케팅. 만들어놨는데 이걸 어디 가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한창 카카오 스토리가 유행할 때예요. 근데 대구에 안동에 김준환 원장님이라는 분이 카카오 스토리 내용에 안동에서 기란에서 청송 넘어가는 어느 길에 사과 무인 판매대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구경을 갔어요. 구경을 가보니 거기는 그냥 소쿠리에다가 사과를 넣고 팔더라고요. 10,000원, 한 소쿠리에 네. 10,000원. CCTV 달아놓고 돈통 옆에 놔두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냉장고 두고. 네. 그런데 우리는 목장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냉장식품이라서 사과처럼 그렇게 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컨셉을 잡은 거죠. 예쁘게. 남들이 봐도 저거 사 먹고 싶다. 네. 그리고 사진도 한 장 찍고 싶다 네. 할 정도로 그 집을 지었잖아요. 예쁘게. 그죠? 네, 그래서 네. 그것도 신랑이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냉장고는 어떤 정도에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 하시면서 진짜 힘든 건 없어요. 진짜 뭐 물건만 없어지고 돈통은 비어 있고 이런 적은 혹시나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오, 지금도 진짜? 가끔씩 그래요. CCTV 보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이제
언제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한창 탄핵 붐이 들어있을 때 보름 동안 그게 털렸어요. 보름 동안 이 30개를 넣어놓으면 네. 2천 얼마씩 들어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름을 그리고 나니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네.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네. 돈을 넣고 이걸 빼가는 산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도둑질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산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어머 저런 것도 있었네. 맞아. 우리가 좀 손해 보지 뭐. 손해 보고 쟤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보다 훨씬 건강하고 바른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래서 그냥 뒀었어요. 지금도 오. 그냥 갖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오. 어떤 데는 이제 어떤 분은 수기로 네. 지금 외상을 갖고 갔는데 나는 돈 넣고 갈게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갖고 갔던 거 돈 넣고 오. 넣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 정직한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죠?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믿을만하고 더 아름다운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까지 굴러왔겠죠. 나라가. 맞아요. 또 무인 판매대가 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냥 들고 가셨던 분들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그렇죠. 뭔가 사연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훨씬 더 네. 건강하겠죠. 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호수 목장의 네. 무인 판매대 계속 또 응원을 해보고요. 2016년이네요. 12월에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에서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의 가공 부문 대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상인 거예요? 소비자협회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큰 상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센터에서 어떤 분이 이걸 한번 해봐라. 홍보 효과도 좋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기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응시를 했었던 것이고. 네. 대상을 받으셨네요. 네, 대상을 받았어요. 이때 기분 어떠셨을까요? 기분요? 잘해야 되겠다. 좀 더 이렇게 마음의 가짐을 반듯하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것들이 있었죠. 맞아요. 상을 받게 되면은 또 네. 그만큼 또 부담도 많이 생기게 그렇죠. 되는 거니까 네. 거기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점점 더 호수 목장의 요거트가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사 먹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우리 지역 다니다 보면은 뭐 마트에 항상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영주 요거트가 딱 보이면 네. 저는 자랑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여기도 우리 영주 요거트가 네. 있네. 이런 마음으로 네, 같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상도 받으셨고 뭐 호수 목장이 이렇게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네. 또 수익금 일부를 우리 대표님께서 또 항상 기부로 또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장학금 기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무인 판매대 때문에 했고요. 지금은 2년 동안은 사실 못했어요. 지금도 소가 한 마리에 10,000원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아, 네. 지금도요? 지금도. 어머. 그리고 목장이 베이스인데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이게 요거트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네.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두 저처럼 다. 소가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원가 이게 지금 이익이 남지가 않거든. 사료는 계속 또 오르고. 그렇군요. 이게 정말 뭐 거의 뭐 37년 낙농하시면서 뭐 숱한 어려움을 겪어 오셨는데 이제는 좀 없겠구나 했더니 지금 또 이렇게 10,000원인 사태가 지금 2024년 지금도 또 이렇게 계속되고 있네요. 제가 송아지 10,000원 하는 현상을 지금 4번째 겪는데요. 아, 네. 젊은 날에는 견딜만 했어요. 젊었으니까. 옆에 사람도 힘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60이 넘어가지고 10,000원을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안에를 들어가 봤어요. 네. 들어가 보니 미안한 소리지만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량 정책이 부재예요. 식량 정책이. 식량 정책이 부재더라고요. 미안한 소리지만. 야, 4번이나 송아지가 10,000원 하는
사태를 겪으셨다. 현재도 그렇다. 커피 한 잔 값이 뭐 6,000원, 7,000원도 하고 있는데 송아지 한 마리 값이 진짜 10,000원이다. 깜짝 놀랐네요. 자, 송아지가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는 농업의 어떤 과학 농업을 하고 있는 영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종축 계량이란 걸 합니다. 종축 계량? 계량. 네. 우리 뭐 종자 계량 하듯이 네. 그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은 자연 교배를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인강 수정을 해요. 이 계량 때문에. 그러면 그 정액 하나가 최소한 3, 4만 원씩을 해요. 계량을 하려면. 그러면 물론 정부 보조금이 뭐 얼마 정도로 있기는 한데 네. 그렇지만 어떤 진짜가 돈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다음에 혹시 송아지가 몇 달 만에 세상에 나오는지 아세요? 6개월? 10달이에요. 사람하고 똑같네요. 사람하고 생리 주기가 비슷해요. 10달에 나와요. 네네. 근데 나오면 10,000원이에요. 그것도 안 가져가지고 송아지 어린 송아지 사료 한 포 네. 얹어주고 갖고 가라 그랬을 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그걸 수매를 했어요. 네. 수매를 해가지고 총으로 더더더덕. 그래가 동물 단체에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가끔 농사 짓는 분들 또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나눠 보면 정말 이게 뭔가 살아있는 농식물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거를 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 힘든 시기를 넘기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잘 넘기실 거라고 믿고요. 네. 이 영주 요거트 맛은 계속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 밑에 아이들까지 맛보여 주셔야 되니까 힘내셔가지고 네. 또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호수목장 지금까지 하시면서 네. 내가 생각하는 가장 기분 좋았을 때,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 상 받았을 때? 아니요. 이제까지 한국 낙농을 지켜왔다는 거. 지금 제가 결혼할 때 전국에 4만 농가였거든요. 4만. 네. 지금 5천 농가가 안 돼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4천 농가도 유지하기가 힘들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 지금 우유를 식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식량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우유 소비가 쌀 소비를 2016년도부터 앞섰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자급률이 40%가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수준을 좀 지금이라도 좀 선을 식량이니까 네. 맞춰주고 지켜주었으면 정책이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존심이 미치거나 말거나 힘들어서도 이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그 낙농을 한 부분을 지켰다는 거 지키면서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네. 거. 너 잘해라. 네. 입에서 욕 나가지 않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네. 위치가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자랑스럽다. 자랑스럽죠. 네. 상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영주 요거트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면서 네. 지켜올 수 있었던 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만에서 5천까지 진짜 줄어들었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줄어든 상황인데 우리 호수 목장에서 진짜 앞으로 더 좋은 목소리 내시면서 우리나라의 낙농도 발전하고 또 건강한 우유 또 건강한 요거트 계속 맛볼 수 있도록 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혹시 또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유가 저는 요거트를 팔지만 우리나라 우유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들어낸 우유입니다. 지금 가장 그 검사를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그런 우유를 우리 대한민국 낙농가들이 생산을 하고 있으니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사 드시기를 이 자리에서
바람을 하봅니다. 네, 뭐 우유가 우리 사람한테 좋다라는 건데 모르는 분들 없으시니까 네, 앞으로 우유 소비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호수 목장의 영주 요거트도 계속된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안희륜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